계속해서 두 번째 세션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과 새로운 세대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좀 생소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 세션의 문을 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두 번째 세션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경 행동강령 채택으로부터 5년 후인 2000년 10월 31일 분쟁하 여성폭력 문제 종식과 평화 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그리고 피해 예방, 성주류화를 위해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발전과 향후 과제를 살펴볼 이번 세션은 한미미 세계 YWCA 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한미미 부회장께서는 한국 이주 여성인권센터의 이사,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WMP 집행위원 등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국제 여성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또 연대 활동을 통해서 평화문화 확산에도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미미 세계 YWCA 부회장님께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세컨드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세계 YWC를 섬기고 있는 한미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금 또 태풍 마이삭이 지금 막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 평화, 안보 이야기를 나누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만큼 코로나도 태풍도 막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자 화두인 여성 평화,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션도 주어진 시간은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1시간이기 때문에 각 발표자들 15분 그리고 토론자들 10분 시간 좀 잘 맞춰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발표자들의 자세한 소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클린 오닐 대사님은 캐나다의 첫 여성 평화 안보 대사이자 평화 협상과 그리고 군대 제도 안에서 여성 참여를 위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제클린 오닐 대사님을 모시고 첫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inviting you on the floor, Ambassador Jacqueline O'Neil. The floor is yours.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미미 부회장님, 제 동료이시기도 합니다.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을 개최해 주신 여성가족부 그리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동료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IMF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MZ 세대를 그전 세션 내용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고 유현 학생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성평등과 관련한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캐나다 오타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타와에서 현재 접속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직접 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엄청난 그런 여성 남성분들과 함께 협력한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캐나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공통 사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역이나 경제 또 인적 교류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비확산이라든지 또 한반도의 안보 또 녹색 성장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공통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유사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신 것처럼 양성평등 대사님 조영숙 대사님도 이렇게 시민사회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여성평화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에서도 저도 최초로 이런 여성평화 안보대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를 위한 여성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또 뿐만 아니라 조영숙 대사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단체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용적인 안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 협상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들과 평화 안보를 위한 국가행동 계획 수립의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여성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수백만 캐나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이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특히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이런 평화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20주년 그리고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장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화면을 공유하면 좋겠는데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화 구축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들입니다. 특히 여성 평화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제 자체가 크게 진화하였지만 이런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재건이라든지 또한 전쟁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참여할 때 결과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듣는 얘기 중 하나는 여성평화 안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궁극적으로 서구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유엔 안보리가 강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결의안이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목소리를 내려고 한 이후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경행동 강령이 채택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안보와 관련한 위원회가 유엔 안보위원회가 여성의 경험 그리고 여성의 우선순위를 소위 이렇게 실질적인 안보와 관련한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면에 공유하고 있는데 제 발표 자료가 보이시나요?
제 원격으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Okay, some photos from Beijing. But Canada was a very proud supporter of 캐나다는 1325 1325호를 20년 전에도 지지하였고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또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지원을 표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런 글로벌 북반구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이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10개의 이러한 자매 결의안들이 있습니다. 여성 안보 그리고 평화와 관련한 자매 결의안들이 있는데 여러 다자 기관들이 관련된 결의안과 또한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나 나토나 아시아 지역 포럼 등과 같은 기관들이 채택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NAP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325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가 행동 계획을 촉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 다시 말해서 채택된 지 4년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국 내에서 이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서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4개 국가가 이런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고 3기 또는 4기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제2기 국가 행동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제3기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현재 이 캐나다의 국가 행동 계획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5개 주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캐나다의 국가 행동 계획에 대해서 사실 수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만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계획의 요소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선도 이행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세계위원회가 있고 또 추가적인 또한 정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부처가 서명기관으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 부처가 있는데 원주민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2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행동계획을 보면은 먼저 여성평화 안보를 하나의 외교 정책으로서 또는 국방 문제로서 캐나다 외부 지역에 초점을 두고 보았고 또 하나는 이런 분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이 2가지가 모두 더디지만 결합되고 있습니다. 제1기 국가행동계획에는 3개의 이행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9개 행동기구가 각각의 이러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으로 유지되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정당만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기가 있었을 때는 다른 정권이 있었고 2기는 또 다른 정권 하에서 이행이 된 것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는데 이행을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선거 주기를 충분하게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일관적인 의지를 갖고 행동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1기 행동 계획에서는 공식적인 역할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 즉 시민사회에서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9개 부처의 관계자분들 뿐만 아니라 20, 30명 정도 시민사회 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문제와 또 도전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관행을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의 이행 플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젠더 베이스 어널리시스 플러스라고 하는 분석 플러스입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행들이 여러 젠더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봅니다. 또 세대라든지 인종, 민족, 또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이라든지 장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봅니다. 정부 전반적으로 보면서 모든 이렇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수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하나의 토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발생하였을 때 이 GBA+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팬데믹이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에게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6천만 불을 가정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할당시킬 수 있었습니다. 1차 확산이 있었을 때 조기 할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획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고 이것은 글로벌한 도전 과제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 세션에도 앤 메리 게츠 교수님께서 랍 징킨스와 함께 논문을 준비를 하셨고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 권리 그리고 또 여성의 포용과 관련해서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성 평화, 안보, 행동 계획이라는 것은 공백의 상태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84개 정도의 국가행동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중에 하나가 필요한 예산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개 중에 4개 행동계획은 어떠한 재원이 아직까지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계획은 존재하지만 재원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핵심 전략들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든지 대테러 전략과도 연동되어야 합니다. 또는 국내 또는 어떤 대외 전략과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처 간의 통합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방, 방지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특정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관련한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저항 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항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둔화시키고 어떤 특정 프로세스의 속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단순한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동등한 어떤 참여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래를 조망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엄청난 이러한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많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모든 총과 탱크 그리고 무기라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린다면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예방 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국경이 아닌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내 차원에서 데이터를 보고 남성, 여성 그리고 여아, 남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전 세션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이 가정폭력과 관련한 인지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가정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현지 지식 그리고 현지 반응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의 여성 단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여성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국가행동계획은 이 4개의 축, 여성 평화 안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축뿐만 아니라 세대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극단주의 같은 문제들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또 힘의 동원도 필요합니다. 또 힘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집중도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그 페미니즘에 기반을 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리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에 기반한 정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권력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식민주의라든지 권력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평화 안보 그리고 또한 여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권력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여성을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 투입시키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젊은 세대들의 중요성입니다. 이들의 재동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이슈들에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대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나 다양한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직 형태를 보더라도 이 젊은 세대들은 캠페인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일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어젠다라든지 구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러한 그룹의 위계 질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속화시켜서 현재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UNSCR 1325가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국가행동계획과 이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성과 또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진솔하게 캐나다의 NAP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상임이사 대표이자 여성가족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수 대표님 모시고 한국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서 한국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옥 장관님 그리고 조영숙 대사님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와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대사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한미미 부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수미타 바수 교수님 그리고 문하영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1325 국가행동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습니다. 필리핀 그리고 네팔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보실 수 있겠죠? 네. 이제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0년은 2기 국가행동계획 마지막 해입니다. 1기 때는 8개 부처가 참여했었고요. 2기 때는 1개 부처가 늘어나서 9개 부처, 보시는 대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코이카,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12개 목표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가행동계획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 12월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그리고 수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예산 배정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의미 있는 것은 올해 오늘 이 회의에서 글로벌 성평등 포럼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를 처음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조영숙 대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기 국가행동계획,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 동안 이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WPS,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진단하자면 이산 예방, 참여, 보호, 구호, 회복인데요.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개 필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행 점검은 1기 국가행동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2기 국가행동계획에 신설되었습니다. 2기 국가행동계획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호 혹은 예방 부분에 있는 건데요. 해외의 분쟁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수단, 시리아, 로힝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외교부에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코이카 그리고 국제연합인구기구 등과 함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보호하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호 영역에서는 군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지원, 탈북 여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각급 학교에 국가안보 1325 국가행동계획 교육안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요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키 오닐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1325 국가행동계획이 역시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여성지휘위원회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한국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필리핀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고 스터디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또 45개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1325 네트워크라는 것을 조직해서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죠.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여성단체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가행동계획이 이렇게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은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2번 하는 이행점검회의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 지금 물론 함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시민사회는 여전히 1325 국가행동계획 매뉴얼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동영상 제작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여성가족부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특징적인 것은 지역행동계획, 지방행동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 여성들이 바로 8월 31일 날 경기 1325 지역행동 강령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여성들이 지역 행동을 만들겠다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 시민 사회가 WPS 의제 그리고 국가행동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행동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나라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그런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우리 제키 오닐 대사님께서도 활동하셨던 인클루시브 세큐리티에서 2017년 개발한 그 Meaningful and Transformative Change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성과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국가행동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여성 참여 확보, 그리고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여성의 기여 인정, 그리고 여성의 인간 안보 성취 이 세 가지 틀에서 국가행동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평화와 안보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측면에서 보면 통일부와 국방부의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이 40% 참여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와대 안보실에 여성이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여성들은 관찰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참여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통일운동, 평화운동, 여성 평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가 확실하게 인정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991년에서 1993년까지 남북, 일본 여성들이 함께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서울과 평양 그리고 동경에서 열렸는데 사실 민간인 차원에서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해서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아직 내셔널 아카이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을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또 5년 전에 위민 크로스 DMZ 그런 행사도 진짜 역사적인 행사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참여, 기여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그렇게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성의 인간 안보가 성취된 차원에서 우리나라 WPS 의제 그리고 1.3.25 국가행동계획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탈북 여성 지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단 그리고 군사 동맹 그리고 군사주의로 인한 현재의 피해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혹은 미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대표적으로 미군 기지촌 여성 그리고 분단 지역의 접경 지역의 대인질의 피해 여성 그리고 미군 기지 주변의 여성들에 대한 인간 안보 차원에서의 그런 충분한 보호 그리고 예방 조처는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국가행동계획에 아직 구체적인 세부 목표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2018년 유엔 총회에 가서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국제사회의 약속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대통령이 정말 국제사회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한국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가 어떻게 발전될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위기 대응에 대한 탄력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리저널, 내셔널, 로컬 차원의 통합성 구축, 그리고 오늘 문하영 대표님께서 좀 더 보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인터제너레이셔널 한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한국에서 WPS 발전 방향은 일단 여성 평화, 여성 통일 정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비,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포린 폴리시에 상응하는 여성 평화 정책, 여성 통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시민 사회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 팬데믹에 대한 어떤 피해 예방 이런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보호 과제를 신설할 수 있는 개방성,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325 지역화, 그러니까 로컬 액션 플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내셔널 액션 플랜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창구를 플랫폼을 3기 국가행동계획에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북한, 그러니까 DPRK 내셔널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리저널 액션 플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한국 정부가 가지고 감으로써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평화연대와 동아시아 지역연대, 남북여성연대 그리고 남북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글로벌, 리저널, 내셔널, 로컬 차원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한국, 남북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WPS 그리고 1325 국가행동계획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성 평화 안보에 정말 의미 있는 여성 참여, 그리고 또 여성의 기여 인정, 그리고 여성의 인간 안보에 대한 성취가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과 설명과 함께 우리 한국의 NAP 계획 이행을 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 과정에서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다양한 제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에 연이어 두 분의 해외 그리고 국내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수미타 바수 교수님이신데요. 뉴델리에 위치한 The South Asian University에서 지금 국제관계학 부교수시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더 프리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페미니스트의 국제관계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UNSCR 레졸루션에 대한 많은 책들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모시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floor is yours. Dr. 수미타 바수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미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 토론자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 참석하고 또 이 WPS와 관련한 의제 진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토론의 주제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국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화되고 있는데 제 이전 패널리스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25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1325가 채택됐던 것은
바로 세계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이러한 그 전후의 국제연대를 누리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위기 대응과 또 인도주의적인 재난과 관련하여서 90년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한계성을 보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성들이 모여서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 내용은 앤 머리 기츠가 바로 연사분 중 한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안토니오 기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총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가 현재 재국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국경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젠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적인 정책을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WPS를 보다 더 큰 변혁적인 정치에서 성평등 그리고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해야 됩니다. WPS와 관련한 결의안은 물론 무장 투쟁과 관련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즘 운동에서 보여졌듯이 이러한 무력 분쟁은 궁극적으로 성차별 또 특히 평시에 성차별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행동계획은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맥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연사분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도 성평등을 이렇게 갈등이 많은 또 분쟁이 점철져 있는 세계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PS 의제에 있어서 성폭력과 관련한 초점을 두고 있고 코라 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여성에게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WPS 의제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물루치 사무엘 그리고 니갈라 칸에 의하면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25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들, 단순하게 분쟁 상황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성평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WPS를 보다 포괄적인 북경 행동 강력, 또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 철폐 협정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목표의 5번, 6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WPS 의제는 이 복잡한 정책적인 맥락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외부 시각을 투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1325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캠페인을 보았습니다. 특히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 세계 2차 대전에 성노예로 희생됐던 위안부 인권 인정하는 운동들을 검토하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대 발칸 반도에 있어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1998년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도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여러 가지 성명을 보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의 조직 구성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이주 센터와 관련한 기관에서는 성폭력 그리고 또 여성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Going ahead, I second Kim's call to recognize 방금 further 전에 women's contributions to peace 추가적으로 processes in 여성들이 Korean 평화 Peninsula 프로세스, and to 특히 한반도에 formalize the 있어서 평화 participation of women 프로세스에 in peace 보다 and diplomacy, 기여를 including 하여야 in Track 하고 One channels. 그리고 And third, the 트랙 growing 1채널에 outward 있어서 orientation of 또 the 여성들의 WPS 참여가 related 강화되어야 efforts 합니다. of the 또 Republic of Korea are 대한민국의 welcome, WPS와 as these 관련한 would 노력들을 facilitate 전 세계가 regional and 환영을 하고 international 있습니다. cooperation 이것은 and solidarity 영내뿐만 on the 아니라 issue. 국제적인 Civil 협력과 society 연대를 groups, I'm 강화시킬 수 certain, 있을 would 것이기 ensure 때문입니다. that attention to and 시민사회들은 support for domestic level initiatives grows 국내 alongside 차원에서의 these 노력이 international 있어야 efforts. 한다는 것, 그리고 My final 그 맥락에는 slides 국제사회가 were 연결되어야 한다는 about,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Looking ahead, based on a book as I've 앞으로 been advised, this book I 지금 co-edited with Paul Kirby and 공동 Laura 편집을 Shepard 한 on How Do We 로로 Move 셰퍼드와 Forward, 함께 쓴 How Do We in terms Move of the Forward라고 WPS 하는 agenda. 책이 있습니다. However, WPS the 의제와 only 관련한 thing that I would 책인데요. highlight here in 제가 conclusion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is 하는 that 것은 WPS needs to be contextualized WPS가 within wider 맥락화되어야 policy 합니다. 보다 architectures 포괄적인 on gender 정책적인 equality 틀 and 안에서 sustainable 그리고 peace, 성평등과 as has 지속 been 가능한 done 평화라는 in 맥락 this 내에서 organization 맥락화될 필요가 of the 있습니다. Korea Gender Equality Forum. 한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서 했던 것처럼 네, 맥락화가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세계 2차 대전에 우리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통해 여성 평화 안보 이슈를 국제화시킨 우리 한국의 WPS 역사를 또 특별히 언급해 주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분쟁 지역의 성폭력 외에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토론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UN 평화대학교 대학원에서 평화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시자마자 2012년에 우리 피스 모모를 창립하시고 대표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하영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피스모모 대표 문하영입니다. 저는 평화와 교육, 또 평화와 삶을 연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먼저 이 자리를 어려운 가운데 마련해 주신 여성가족부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현장에서 정말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챙기고 계신 손길들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면서 제가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는 듯합니다. 오늘 김정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그리고 또 제클린 오닐 대사님 발표 내용, 수미타 바수 토론자 교수님 내용들, 제가 고민했던 것들과 연결되는 지점들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김정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지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1325가 20년이 되는 동안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시화된 성과조차도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의미 부여할 수 있겠지만 1325가 20년이 되어가는 2020년 이 시점에는 저희는 숫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3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될 때 의미 있는 참여,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존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여기에 대한 좀 고민들이 깊었으면 좋겠다,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여성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여성의 대표성을 가지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표성을 가지는가 싶기도 하지만 누가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대표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25를 주류화하고 성주류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주류화될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엔에서 여성 1325 버전의 청년 버전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결의안 2250인데요. 이 역시 청년들의 목소리가 주류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결의안인데, 이 UN 결의안 2250과 안보리 결의안 2250과 1325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청년 여성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장애 여성의 목소리, 어린이 여성, 청소년 여성, 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영유아 여성, 또 노년의 여성까지, 또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
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고 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별도로 꾸민다기보다는 주요 위원회에 여성위원과 청년위원회 비율을 높이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국방,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이 피해자들 또 생존자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인간 안보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중심의 안보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간 안보를 뒤로 유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는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평화안보 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의제의 교차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평화 안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군사적인 것 중심으로 저희가 상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 안보라는 것이 안전 보장의 줄임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인간 안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의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존재들, 비인간 존재들을 포함하는 이 세계, 기후위기 이런 의제들이 반드시 연결되어서 이 1325를 가지고 우리가 성주류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실행 계획 속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 안보 이 개념에만 해당되는 위원회에 여성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생태, 복지 여러 가지 영역,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영역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자원과 안전권리,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재규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평등해진 거 아닌가, 이만하면 평등한데 왜 계속 여성들한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라도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소리를 일단 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이 불평등하게 느껴지는가, 누가 그 불평등함 속에 비가시화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자원을 재규정하고 아까 제클린 오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안보가 무엇인지 코로나19 시대에 군사안보를 넘어서는 진정한 안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사안보만이 아닌 정말 시민안보, 더 나아가 환경안보까지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또 UNSCR 1325가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 즉 청년, 이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점 강조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얘기한 그 안전한 자원과 안전할 권리에 대한 여성 관점의 재정립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그 댓글창에 올라온 그 소감들을, 커멘트를 제가 한 몇 개 읽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질의응답 정도 하나만 하고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한 3가지 커멘트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안보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여성 평화 안보와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제가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상. One of the symptoms of this trend of the renationalization is that the influence of a 재국가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diplomacy 즉 and 이 organizations are 다자 reducing. 외교와 또 조직 in 기관들의 this 역할이 줄어들고 text, 있다고 말씀을 how we 하셨는데 gonna be 이러한 promoting and carrying 맥락화에서 the NAP 우리가 for 이 UNSCR 국가 행동 1325 계획 more 1365와 effectively? 관련하여서 어떻게 This 보다 floor is 효과적으로 open to 추진하고 everyone. 이행할 수 You 있을까요? can 이에 answer 대해서 the 답을 question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appreciate if Jacqueline, you can start. 특히 제클린 대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Great inputs, and I really appreciate what the 좋은 discussants 말씀 said 감사드립니다. as well. 또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On the 말씀 question of 크게 reducing 공감합니다. influence of multilaterals, I think 다자 it's such a big 기구들의 threat, 역할이 really, 줄어들고 to the women, peace, 있다라고 and 말씀을 security 드렸는데 agendas, and 이것이 it's 어떻게 really 보면 important to WPS name 의제에 in 있어서 that 큰 way. 위협이 되고 Not 있기 because they're the 때문에 ones 중요한 responsible for 문제입니다. implementing it, 이들이 단순하게 but 이행의 one, they're an 책임을 갖고 있기 important way that we 때문뿐만이 share 아니라 and distribute information and learn from 우리가 each other. 특히 정보를 And also there's 공유하고 또 power 정보를 in 제공하는 것이 advocates 매우 having these 중요하고 frameworks 이런 that we say 애드보커시를 there was a 갖고서 resolution or 예를 NATO 들어서 says it's important, 이러한 and we can 결의안이 look to 있다. 또 organizations 나토가 to kind of 이것을 hook our 주정하고 domestic 있다. 또 advocacy 이러한 around. So, 국내적인 I think 차원의 it's a big 애드보커시를 challenge, and I 연결시킬 think 수 we 있는 just have to 국제적인 제도가 focus on 있어야만 continuing 합니다. to work 그렇기 through, 때문에 as we call it, 우리가 rules-based 지속적으로 international 이런 order. 규범에 We have to 기반한 국제 believe, we have to 질서를 위해 continue 노력을 to 해야 work 합니다. cooperatively and 우리가 not give up 지속적으로 on these 협력해야 하고 institutions 이러한 while 제도를 simultaneously 포기해서는 strengthening 안 local 됩니다. ones. 그러면서 And I 동시에 really 다발적으로 국내 제도도 appreciated the comments 강화시켜야만 on 합니다. local action 특히 plans. 국내 I 행동 should have 계획 mentioned those. I think those 에 are 대해서 really 말씀을 important, 하셨는데 저도 integrating the 말씀을 local and the 드렸어야 national. 되는데 I do think 놓쳤습니다. that an 그래서 impact of 국제뿐만 COVID 아니라 국내 차원에서 행동 계획이 중요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하다면은 이 어떤 국내 그리고 또 현지에서의 노력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강조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여성들이 연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너무나도 기술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공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인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DMZ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 기반자들이 지속적으로 여성들과 연결하고 조직화하고 이러한 정체 국면을 종식시킬 수 있어야 노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간의 교류입니다. 사람들 간의 교류입니다. 물론 제도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화의 단절을 막는 것은 여성의 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Great. Anyone else? Dr. Sumita? 네, 다른 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미타 박사님. 그러니까 재국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미타 박사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한미미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성의 국제 자유연대인데 이것이 UN 전에 창립이 됐던 기관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국적 다자간 이러한 기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국제적인 정책적 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이러한 틀과 제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페미니즘 활동주의자들의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비공식적인 기관과 조직들의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위에 김정수 대표님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리저널 액션 플랜, 내셔널 액션 플랜, 그리고 로컬 액션 플랜 이런 차원에서 통합성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여성 평화 안보 리저널 액션 플랜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내셔널 인터레스트 아니면 국가 안보 이해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여성들의 평화 연대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남북 여성 교류가 교착 상태에 있는데 작년에 WPS 동북아시아 리저널 워크숍이 베이징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UNDPPA 같은 곳에서 동북아시아 여성들, 중국, 몽골, 일본, 한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 여성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WPS라는 공동의 어젠다를 이야기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국가 이익 혹은 군사주의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과제이고 여성 시민사회에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리내셔널라이제이션 그리고 국가 이해를 넘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화 액션 플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응답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은 안보의 재정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문하영 대표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분단 사회 현실 속에서 군사안보 없는 미래를 지금 당장 군사안보 없는 현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것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면 좀 뛰어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안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먼저 하려고 하면 답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나? 안전한 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좀 같이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서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게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데 저희가 조금 더 좀 의미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군대를 가지 않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안전은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요.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할지도 몰라 이런 걸 뉴스로 보면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은 사실 스펙터클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정말 끝난 역사로서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늘 이 댓글창에서 함께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랑 같이 오늘 이 순간부터 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보를 어떻게 재정의하면 모두가 조금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벌써 마무리까지 해주신 느낌이 들어서 네, 정말 인식을 넘어 대응 그리고 또 변혁시키는 NAP를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글로컬 그리고 로컬의 연대가 필요하고 정말 인간 안보의 관점으로 우리가 여성 평화 안보를 같이 함께 해결해 내겠다는 말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전 유엔 사무총장의 코피 아난의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 발전, 좋은 협치 그리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발표자들과 그리고 토론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과 함께 진행 이끌어주신 한미미 세계 YWCA 부회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를 해주셨던 제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대사님 그리고 또 함께해 주셨던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님과 스미타 바스 남아시아대학교 교수님 마지막으로 문하영 피스모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성과 함께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논의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긴 시간 세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세션 넘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 갖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잠시 뒤인 3시 30분부터 여성과 팬데믹과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